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이몬드 성복희입니다. MZ세대 길 어째 드리냐? 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저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저만 덥나? 이랬더니 다 덥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저희 얘기 잠깐 해보고, 저 강의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예. 저는 3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났어요. 예, 아내를 만났고, 그때 아이들은 좀 어렵고, 맞벌이 하고 있었고, 아까 소개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엄마 생활비 때문에 부업으로 이 아메를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친정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둘이서 아이 둘을 키우고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은 충분했지만,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내기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는 시점에 엄마 아버지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 뭐가 없을까.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아메를 전했고, 당연히 저는 못한다 했고, 왜냐면 저 파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메가. 그리고 남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서 뭐 하나 사줘.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부탁해야 되는 일이 아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제품만 써야지 했는데 제 스폰서님의 팔로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 와서 한번 따라가서 한번 들어는 줘야 되겠다. 왜? 친구니까, 친구의 정성에. 그래서 이런 데 따라왔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녁 OM에 이런 강의를 들었고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물건 파는 일을 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남을 이용하고 이런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깨졌고, 그리고 또 제일 와닿았던 건 뭐냐면 회사였어요. 이상한 회사? 예, 저런 회사를 믿고 이상한 제품을 파는 뭐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당시에는 벌써 20년 전이죠. 예, 그랬는데 제가 강의를 들어보고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아메 해봐야 되겠다. 어쩌면 이 일로 엄마 생활비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부업으로 아메를 시작했었고요. 아메를 하는 동안 한 초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저도 있었고요. 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 맞나 이랬는데, 주말에 하는 시스템 교육을 꾸준하게 듣기 시작하면서 아메의 방법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하면 진짜 될 수도 있겠다.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하고 6개월 동안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요. 그 뒤로 6개월. 그래서 아메를 하겠다고 스타트하고 1년 만에 제가 SP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고, 친정엄마 생활비를 내가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준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어린 아이들 놔두고 직장 다니고 저녁으로 아메이 사업하고 주말에 아메이 사업하고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엄마가 평생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자식한테 못 박는 일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마음이 그러면서 엄마가 차라리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평생 내가 아직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이 평생 내가 이 돈을 니한테 받느니 차라리 그거 내가 할래 이러고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 저보다 더 잘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글도 모르고 네, 그때 60대에 나오셔서 글도 모르고 진짜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저렇게 잘하시나 봤더니 너무 간절하셨던 거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말자.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고 싶다. 이게 너무 간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25 사변을 겪으신 세대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못 나왔는데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니까 밤새 이렇게 눈에 핏줄이 터지도록 책을 읽으시고 그만큼 간절하셨던 거죠.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본인의 노후를 해결한다는 걸.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셔서 사파이어가 되시고 이제 지금 83세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90이거든요. 예. 근데 재작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기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운전을 못 하게 돼서 아파트보다는 전원 생활이 낫겠다. 이래서 이제 어령으로 이사 가셔서 지금 텃밭 가꾸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은 뭐가 있을까? 아메이 수입이 있죠. 그래서 연금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또 비전을 한 번 더 봐요. 나도 아메이가 이러려고 아메이 하잖아요. 지금은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지만 당장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나한테 돈 주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일을 한다면 일이나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아메이 수입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기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매달 월세처럼 연금처럼 나오는 돈 그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노후 생활을 아메이 수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촌에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고 지금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찾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월급 매달 나오는 이 일을 해야만 나오는 돈 말고 하나 정도는 진짜 매달 월세 같은 돈, 그 수단을 찾아서 거기에 지금부터 시간 투자를 조금씩만 해볼 수 있다면 좀 더 내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아메를 감사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당장의 생활비, 뭐 돈, 뭐 또 다른 게 필요해서 이런 자리에 와 계시겠지만 진짜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고 아메이도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뀐 아메이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늘 할 거는 제목이 성장하는 나를 위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메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 내적 성장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도 성장하는 중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참 삶의 가치, 내 삶의 질, 내 스스로의 만족도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장도 억수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 잠깐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지금도 바뀌었고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은 훨씬 많아졌죠. 우리나라도.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 뭔가 많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실질적으로 건강 상태가 오래도록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아프면서 120을 사는 것과 건강하게 120을 사는 건 다르죠.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 노후가 억수로 불쌍할 것 같아.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돈도 건강도 좋지만 특히 남자분들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일이 없으면 힘들대요. 보니까 주변에도 나이가 들었는데 일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하시더라고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일이
나이가 드셔서 돈도 있는데 일이 없으신 분들은 아프시더라고. 그래서 주로 돈이 많은데 일이 없는 분들은 병원 갈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평생 하는 일.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AI 시대로 바뀌었죠. 저는 너무 무서운 게 AI 때문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다음 너머의 세상은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 이 지금 우리 사회 모든 삶의 규칙이 다 바뀌거든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그래서 그때 되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세상은 변화할 거고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할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의 화두는 이겁니다. 늙어갈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어차피 120까지 산대요.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이럴 건 아니죠. 저도 지금 올해 57이에요. 옛날로 보면 거의 이제 할머니 아닙니까? 57이면. 근데 아직도 저는 현역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아직 반밖에 안 살았어요, 제가. 근데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운 걸 아니죠. 반의 인생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24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어차피 가는 24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나이만 드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일을 찾고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도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뒤의 모습 나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미 사업을 알아듣지 못해도 본인이 나는 앞으로 이 시간을 늙어갈까 성장할까 이것만 선택해도 정말 멋진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왔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고 성장해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시간을 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건 뭐지? 결국은 도전한다는 거고 도전을 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게 도전이라고 봅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것도 도전일 수 있고요. 운동 1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도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창하고 거대한 게 도전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먹는 거죠. 변화해 보겠다고. 그게 도전인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한다는 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도전이 되죠. 내가 하고 싶다. 네,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도전이 되거든요.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장하고 싶다면 용기 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변화해 볼래. 작은 거지만 남들이 볼 때는 웃길 수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작은 변화가 뭐를 한다고요? 미래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목표를 잡고 미래 준비를 하는 수단으로 저는 뭘 선택했냐면 저는 아메를 20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수단 중에 저는 오늘 아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하는 아메에서 아메 이야기를 3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원래 이 3가지를 해드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노령화 시대의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돈에 대한 관점과 환경에 대한 관점과 건강에 대한 관점 3가지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세상이 AI 때문에 변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계층도 바뀌어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차 혁명이 AI 때문에 일어나면서 지금 바뀌는 게 사회 계급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앞으로 부는 꼭지점에 있는 부는 누가 갖는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간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요 계층은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든 계층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시민계급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지더라.
근데 이게 미래부의 책에 보면 적나라하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난민계급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든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고요. 2090년도면 저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맞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거고, 중요한 거는 2040년, 2050년 요 정도 되면 50에서 60%가 이미 이 계급도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계층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좀 변화해서 도전해서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하려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수입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지금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돈을 버는 수입, 예, 이 수입으로는 계속 이 계급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 월세 같은 돈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게 자산이죠. 자산이 있어야 앞으로 세상에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자식한테도 자녀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상속까지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일이죠. 예. 그래서 누가 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지나?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계급이 될까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지금 현재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자영업, 뭐 공무원, 예, 전문직 모두가 사실은 전부 다 일반 시민계급으로 다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라고. 결국은 자산소득을 버는 사람이 살아남는데, 자산소득은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자산소득을 벌었냐 하면 돈이 있어서 자산이 많으면 월세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요즘에 어때요? K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내가 작가, 글을 잘 쓰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이 책을 보고 자기가 죽어도 이 노래를 누군가가 듣고 불러주면 계속 돈이 나오잖아요. 이런 자산소득,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는데 저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어느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고 인터넷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앱 시대로 넘어오고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한테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뜬다 했는데 누가 플랫폼을 가지지? 구글, 네이버, 아마존, 뭐 카카오 이런 게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플랫폼이 거창한 게 아니죠. 뭡니까?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연결해 주는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다 돈을 벌고 앞으로 잘 나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회원이 많고, 네,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잘 나가더라. 근데 내가 네이버 하면 좋지만 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구글 사장님을 할 수 있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똑같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가 뭘 하냐면 바이오 플랫폼을 합니다.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이 헬스케어 시장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선두주자로 지금 아메이가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만 모른다. 이거를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 바이오 플랫폼의 비전을 조금만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농업화 시대였잖아요.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지금은 AI 시대인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메이도 방문 판매 시절이 있었고요. 다단계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플랫폼이에요. 네트워크를 넘어서 이미 플랫폼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농사지어서 돈 버시는 분이 있어요.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 기회는 여기에서는 10%, 여기서 90%인 거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방문 판매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단계처럼 아메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성장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바이오 플랫폼으로 넘어와 있고 우리가 아메이 안에서도 기회는 바이오 플랫폼 속에 기회가 훨씬 많을 거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내가 연금 월세를 보는 관점에서 회사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제 주변에 아무리 아메이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제 네트워크가 커져도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 소득을 버는 일을 선택할 때 가장 1번으로 선택해야 될 거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는 살아있을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검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메 회사는 실질적으로 65년 넘었고요. 우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트는 9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신용도 평가를 보면 전 세계의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전 세계 기업을 60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1등 등급을 주는 건 딱 20개 정도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 1등급을 받는 전 세계 20개 기업 정도는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되면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다. 지구가 멸망할 때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을 생각하고 20등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아메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 내 자산을 상속받아도 내 자식보다도 더 오래 살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사는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회사의 철학은 어떨까? 많은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부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다녀보면 그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이념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나 보면 대부분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자기도 남잖아요. 그래서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아메이는 창업할 때의 이념부터 창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좀 일반적인 기업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진짜 이 사업이 궁금하고 본인의 자산을 늘리고 싶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오늘 모시고 오신 분한테 꼭 회사에 대한 책이나 회사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제대로 좀 이 회사에 대한 걸 좀 배워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아메이는 시작이 됐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메이를 회사를 왜 시작합니까? 창업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네. 저는 아메이를 왜 시작했을까요? 돈 벌려고. 네, 지금은 그놈의 가치가 훨씬 더 크지만 저한테 실질적으로 저도 아메이를 처음 받아들일 땐 돈 때문에 했거든요. 돈이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 회사는 시작은 사람 중심이었다. 근데 이거를 철학을 지키고 뭐예요? 그때 사람 중심에서 아메이가 시작됐고 환경 중심으로 아메이가 시작됐고 그 정신을 지금까지 60년 넘고 70년째 지금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고, 아메이 회사는 어때? 전 세계 1위입니다. 직접 판매. 포브스지에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지금 국기 표시가 돼 있는 여기는 모두가 아메이가 진출해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남에 한국 아메이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벌고 싶다. 회사를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되고, 첫 번째 돈의 흐름,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수입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입의 성격 뭐지? 그냥 쉽게 물어보면 돼요. 월세 100만 원, 월급 1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래? 물어보면 사람들은 월급 100만 원 선택하지 않거든요. 월세 100만 원 선택합니다. 막연하게 알아요. 월급보다 월세가 좋다는 걸. 왜? 월급은
노동 수입이지만 월세는 자산 소득이잖아요. 아메이가 저는 월급 버는 일이었으면 안 했어요. 월세 버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이죠. 어젠가 오늘은 엄청 시원했다면서 울산이. 김해는 아직도 덥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덥고 월요일 날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 갑자기 막 저기 어디야 성주 쪽에서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동남아 같아요. 스콜 같아, 스콜. 그래서 진짜 기후변화도 심각하죠. 뭐냐면 우리가 편하다고, 불편한 거 싫다고,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편한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 환경이 너무 망가진 거죠.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나부터 뭘 해야 되냐면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습관을 친환경 쪽으로 좀 바꾸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다. 이 작은 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환경 전도사가 되면 좋겠어요. 예. 그 한 명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타는 것, 모든 것들이 편하려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근데 편한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편하게 먹으려고 가공식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안에 방부제가 들어가고 그 방부제는 뭘로 만들어요? 이제 다 아시죠? 석유로 만들죠. 어쩌다가 인간이 먹을 게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하다 못해서 이제는 석유를 먹냐고요. 석유를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고 또 뭐가 망가져요? 지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불이 나면 한 달 동안 불이 계속 나요. 안 꺼져요. 몇 달 동안 되는 데도 있어요. 왜? 지구온도가 올라가니까 불이 안 꺼져요. 뭐냐면 사막이 되는 거죠.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홍수가 나가지고 수재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또 뉴스에 에펠탑이 녹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지구의 기후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죠. 네. 더워서 못 살겠죠.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온도가 50도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37도, 8도도 죽을 것 같은데 50도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유목민 생활 같은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시원한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렇게 살기는 싫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런 신호들은 뭐냐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고 우리가 친환경을 조금씩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천해 보자고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말도 잘 못하고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파는 거 잘 못하고 근데 왜 제가 20년 동안 아메이를 지속할 수 있었냐면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았고 아메이 철학이 너무 좋았고 아메이가 계속 제시해주는 가치와 비전이 너무너무 멋졌거든요. 제가 아는 거하고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창립자가 쓰신 책인데 아메이는 59년도에 생겼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환경 헌장을 직접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사람한테 해되는 건 안 만들 거다. 환경에 해가 되는 것도 만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고농축이 생겼고 많은 것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상을 아메이에게 줬다. 근데 이 환경 프로그램상을 아무나 받냐? 89년도에 받았어요, 아메이가. 근데 지금 2025년까지도 아직도 더 이상 기업이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게 없어요, 유엔에서. 그만큼 받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그냥 좋은 제품 생산하네.
기업 환경이 되게 친환경이네. 이래서 주는 상이 아니고요. 30년을 지켜봅니다. 이 제품을 썼을 때 하천으로 가고 땅으로 가고 공기로 올라갔을 때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30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도 이 회사가 진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게 인정됐을 때 주거든요. 그래서 생필품 회사로 진짜 유일하게 아메이만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제품을 쓸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품만 제대로 써도 나는 진짜 우리 이 지구의 환경에 일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라도 바꿨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는 환경,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료가 중요하다는 걸 진작에 알았어요. 그래서 원료를 남한테 맡기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제품이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농장이 생겼고, 지금도 철학을 지킵니다. 뭐 합니까? 유기농법으로, 생태계 농법으로. 너무 대단한 거는 수질 관리를 뭘로 하냐면 인공위성으로 합니다. 농장의 수질 관리를. 그리고 농장은 어디에 있냐면 사막에 있습니다. 왜? 산성비가 내려도 이건 유기농이 안 되거든요. 내가 비료 안 치고 농약 안 친다고 유기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데 그게 90년 동안 이어져 왔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진 유기농법 배우고 싶으면 뭐 한다고? 아메이 뉴트라이트 농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SBS, MBC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바가 있고요. 식물 선정, 씨앗 선정 이런 것부터 철학은 지켜나가기 때문에 GMO 콩 이런 거 안 씁니다. 예, 유전자 변형된 거는 아무리 내가 유기농을 해도 결국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 씨앗 씁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는 불가능해요. 90년 전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기술이 없을 때부터 농장 운영을 했고 그 씨앗 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도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 품질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생필품 좋은 거 정말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기술력도 정말 뛰어나요. 하지만 그 많은 제품들하고 아메이 제품은 사실은 출발선이 다르지 않나. 예. 출발하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팔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 그래서 연구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미국 본사를 갔을 때 너무너무 놀랬던 건, 저는 제가 직장생활 20년의 환경 엔지니어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안 가본 기업이 없어요. 다 가봤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걸 쭉 보는데, 사실은 제가 아메이 회사를 가서 놀랬던 거는 공장보다 연구소가 더 크다. 예. 오만 걸 다 연구한다. 심지어는 버리는 통까지 연구하더라. 용기까지 연구하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품에 대한 믿음이 갔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허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라는 브랜드는 비건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성분, 식물성 성분, 유기농 성분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중에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 제품으로 세제가 있습니다. 생분해되죠. 물에 들어가도 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면요, 엉망이거든요, 물이. 그러면 아무리 시에서 정수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원수가 너무 안 좋아서. 주로 강에서 제수를 하니까. 이 제가 전공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요즘에는 정수기가 생필품처럼 나와 있어요. 생필품처럼. 근데 이렇게 친환경 세제를 쓰고 저희 정수기를 쓰면 우리 집에서는 그나마 건강한 물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수기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편한 거 쓰시잖아요. 저는 좀 놀라는 게, 광고를 보면, 정수기 광고를 보면 물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광고는 1도 없죠. 얼음이 나와요, 뜨신 물이 나와요, 찬물이 나와요, 커피가 다져요, 분유가 다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홀려서 막 사요. 근데 정수기잖아요. 내가 살라 하는 게 제빙기가 아니죠. 정수기죠. 이 마케팅에 속아서 어느 순간
뭐에 혹해서 사냐면 디자인이 이쁘네, 요 얼음이 쉽게 만들어지네, 뭐 이러면서 막 홀린 듯이 사거든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정수기의 본질은 좋은 물입니다. 좋은 물이에요. 그것만 연구했어요, 아메이가. 그래서 바이러스 다 없애주죠. 미세 플라스틱 다 잡아주죠. 방사능 물질 다 걸러주죠. 이런 정수기는 제가 공부해봐도 없어요. 이 가격에. 최고입니다. 네, 이것도 알아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얼마든지. 공기청정기는 어때요? 네. 지금은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초초미세먼지가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큰 건 다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다 걸러줍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이때까지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런 게. 근데 이게 환경이 오염되고 우리가 편리한 걸 석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폐에 들어가고 뇌에 들어가면 박혀서 안 나와요. 그거를 걸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은 헤파 필터고 0.3 마이크로메타죠. 미세먼지, 미세입자 걸러준다 해요.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정의 내리지 않은 정말 더 작은 입자들은 어떻게 걸러줄 거냐고. 이미 있는데, 그런 입자들이. 아메이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0.0024 마이크로메타까지 걸러준다고요. 그런 청정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기도 월 렌탈료가 얼마나 싼지, 디자인이 얼마나 이쁜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좋은 공기 마시고 싶어서 청정기 쓰시잖아요. 예,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고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냄비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 요리 못합니다. 근데 좋아요. 저는 음식은 못하고 요리만 합니다. 그래서 퀸 덕분에 그나마 몇 번 물에 몇 번 딱 하면 되잖아요. 레시피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 저도 요리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가성비 저는 제일 좋죠. 그래서 이왕 쓰실 것 같으면 친환경 제품 쓰시고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 선택하시라고요. 제 말 믿고 선택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비교해 보세요. 진짜로 본질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뭐가 좋은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정수기의 기능, 청정기의 기능, 세제는 뭐 해야 돼요? 잘 빨리면 되고. 근데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줘야 되니까 친환경으로 생분해되는 거 고르고. 이게 다예요. 예. 굳이 돈 들여갖고 내 얼굴에 비싼 돈 들여서 쓰는 화장품을 석유로 만든 거 바를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오래 산대요. 오래 산대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요, 한 70 전후로 수명이 될 때는 한 60 정도 돼서 아파서 병이 들으면 뭐예요? 병원 가서 수술하든지 치료받고 좀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뭐가 했냐면 치료의학이 대세였어요. 왜? 치료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 뭐 어차피 돌아가시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근데 지금 120세까지 산단 말이죠. 120세까지. 근데 내가 한 60이나 70대 갖고 아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파서 큰 수술을 한다.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러면 내가 60대 이전에 살았던 삶과 60대 이후에 살았던 삶이 똑같을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60에 내가 큰 질병을 갖는다. 그럼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60년 동안은 어때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삶의 질이 엄청 중요해졌죠. 그래서 예방 쪽으로 무게를 더 많이 실습니다. 예방 쪽으로 무게를 실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 헬스케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아냐면 홈쇼핑 보면 알아요. TV 광고 보면 압니다. 전부 다 건강기능식품 팔아요. 맞죠? 그게 옛날엔 작은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대를 편성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고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나? 내한테 잘 맞는 거. 내가 필요한 거를 잘 선택해서 먹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기술이, 과학의 기술이, 의학의 기술이 뭐가 한계였냐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개개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타민C가 몸에 너무 좋아. 그러면 어때요? 하루에 권장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루에 2번 드세요. 뭐 매달 드세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 모든 분들이 비타민C를 먹는다. 그럼 똑같이 뭐예요? 2알씩
하루에 3번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좋은지 모르겠다. 많아요. 그런 분. 네. 어디가 좋아도 좋긴 좋겠죠. 근데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 많죠. 그 다음에 누군가는 한 번 딱 먹었는데 잘 때 2알만 먹었을 뿐인데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면서 막 피로한 게 없고 너무 몸이 개운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맞죠? 근데 극소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오래 사는 시대는 개인 맞춤 영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개개인적으로 내한테 딱 필요한 거. 이게 중요해졌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맞잖아요. 이 모든 사람한테 개인 맞춤 영양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를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오픈을 했어요. 이게 대박인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의 선두가 아메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오래 살지 않을 때는 질병이 있냐 없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흑과 백이었죠. 나는 무슨 질병이 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딱 해서 아프면 병원, 안 아프면 그냥 일상생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래 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지? 요게 억수로 궁금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데 요렇게 건강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오래 살 때 오래 건강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요 정도인데도 병원에선 진단이 안 나와. 그래서 건강하다 해요. 근데 나는 피곤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찌뿌둥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건강하다 할 땐 내가 여기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걸 세분화시켜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 줄을 알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예방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완전 파란색이 아니네. 그럼 내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헬스케어 시장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병원에 안 가고 다시 되돌려주는 걸 아메이가 하겠다고 그 예방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스타트하는 게 이 개인 맞춤 영양입니다. 그래서 병원 아닌데 몸이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뭔가 옛날에 비해서 좀 뭔가 좀 피곤하고 뭔가 신호가 온다. 그런 분들은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면 좋겠죠. 그 서비스를 아메이가 최초로 한다고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개인의 건강뿐 아니고 이거는 사업적인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라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진짜 오래 사는데 삶의 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 DNA의 지도를 전부 다 알아냈죠,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유전자 연구를 했던 이유는 질병 정복을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생기는 암부터 시작 모든 질병의 해결을 DNA만 정확하게 파헤치고 나면 될 거다. 질병 정복이 될 거다. 생로병사의 비밀이 여기에 다 있다.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DNA하고 질병은 10%밖에 연관이 없더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90%가 아픈데 이건 다 어디랑 연관이 있지? 그래서 밝혀지니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솔직히 마이크로바이옴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놈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아이가 2인데요. 너무 달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 내 뱃속에서 나온 놈도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근데 하물며 이 많은 생명체, 내 몸에 존재하는 모든 균들이 다 살아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이 내 말을 다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치료제로 만든 뭔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뭔가를 쓰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개발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90%가 여기가 연관이 있으니까 연구는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에 국가적으로도 또 대기업에서도 의학적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데 성과가 빨리빨리 나진 않는다.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유전자는 바꿔지지 않거든요. 안 변해요. 그래서 타고난 대로 우리가 유전된다 하죠. 타고난 대로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뭘 해야 되냐면 고장 안 나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보수를 잘 해서 유지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질병의 90%하고 연관돼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이라도 바꿔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아도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좋은 쪽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병들과 연관이 돼 있을까? 결국은 내 장 안에 똥 속에 균이 제일 많은데 예, 이 균들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실질적으로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뇌, 예, 우울증. 요즘에 우울한 사람 많죠? 이게 균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 다음에 파킨슨, 치매, 이것도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균하고 관련이 있더라. 똥 속에 균이 문제더라. 자폐, 예, 똥 속에 균이 문제더라. 그러면 균을 바꾸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폐쇄성 폐질환 COPD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 30년 동안 이 질병을 앓는데 보통 다 돌아가세요. 합병증으로.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아버지 보시면 60대로밖에 안 보여요. 흰머리도 별로 없어요. 제 아버지는. 지금도 제가 뭐 무거운 거 들고 뭐 아이고야 무겁다 내주라. 내년에 90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농사일 다 하시고요. 진짜 건강하세요. 뉴트리라이트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균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이 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죠. 네, 15년 넘게 병석에 계셨다 하던데. 근데 평생 변비셨대요. 변비로 너무 심하셨대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요법 안 해본 게 없다 하시더라고요. 번데기도 막 드시고 뭐 좋다는 건 다 드셨는데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됐대. 네. 근데 결국은 파킨슨 병으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이 균이 문제였구나. 이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예, 그리고 이 간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심혈관 이거 문제 심각하죠. 평생 고혈압약 드시는 분도 많고 고지혈증 드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도 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균의 문제더라. 예, 균만 바꿔내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균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좀 놀랍고요. 신장도 마찬가지고 과민성 대장, 뭐 대장염 이런 것도 전부 다 균하고 관련이 있었고 크론병이라고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장벽이 흘러요. 장에서 피가 나오면 밑으로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안에 벽이 싹 다 흘러갖고 음식을 못 드세요. 이런 병은 자가 면역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가 면역, 류마티스 다 자가 면역인데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다고. 고혈압, 당뇨는요. 치료제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제가 있으면 한두 번 먹고 끝내면 되지. 없으니까 평생 먹는단 말이죠. 그걸로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균하고 관련이 있더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거였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해갖고 위를 통해서 쭉 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이건 몸 안이에요? 몸 밖이에요? 몸 밖이죠. 몸 안은 여기서 장이 있어요. 이런 장이 있으면 이 장에서 몸 안으로 흡수를 합니다. 뭐를? 영양을. 그러면 흡수된 영양은요, 간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네,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온몸으로 갑니다. 쑥 돌죠, 영양이. 근데 중요한 거,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 장벽이 있는데요. 이 벽에 요렇게 코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쁜 놈들이 못 들어와요. 영양만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없죠. 근데 내가 이 균이 없어. 이 장벽에 이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균이나 병균들이나 나쁜 독소들이 몸으로 다 들어갑니다. 장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하죠. 가공식품, 인스턴트, 뭐 찬 음식, 밀가루 모든 것들이 이 장벽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요즘엔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벽의 문제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병의 뿌리는 뭐다? 장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코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유산균만 먹는다고 코팅이 되냐?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가 뭘 하고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을 3년 전부터 개인 맞춤형으로 출시를 했죠.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은 뭐냐면 미리 내 똥을 갖고 가서 쭉 담아가지고 내한테 맞는 균, 예, 이걸 넣으면 장벽이 튼튼하나 1번 넣으면 튼튼할까 2번 넣으면 튼튼할까 3번 넣으면 4번 넣으면 쫙 미리 해보고, 네, 임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미리 밖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1번 넣으니까 장벽이 엄청 튼튼하네. 독소 안 들어오네. 균이 안 들어오네. 영양만 딱 들어가네. 튼튼하네요. 1번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1번 먼저 뭐 해야 되나? 똥 검사 해보라고요. 그래서 내 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서 뭘 하라고? 나한테 맞는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드시라고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서 뭐가 문제가 돼? 만성질환들이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뇨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노화라든지 모든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분류를 딱 해보니까 요 5가지로 한정이 되더라. 그래서 근육, 산화, 대사, 면역, 염증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아메이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 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스캔해가지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신호등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것이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내 몸에 내 건강은 수면 건강은 빨간불인데 간은 초록불이네요. 근육은 좋네요. 뭐 나쁘네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호등으로 온몸의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아메이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비자들한테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네덜란드의 TNO라는 국영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우리나라에도 과기부하고 연결해서 유전자 동의 보감해갖고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쭉 해가지고 17억 개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있다? 정확도가 높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 특허도 받았어요. 이거를 대입을 해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내 스캔했을 때 내가 진짜 이게 맞나 내 몸에 이게 신호가 맞나 정확하더라. 이거를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특허를 등록을 해줬고요. 그래서 곧 나올 건데 마이 웰리스 랩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나의 설문조사 뭐 여러 가지 근육지표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딱 핸드폰 앱으로 딱 넣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하냐면 AI가 분석을 해요. 제가 사람이 분석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AI가 돌려서 분석을 전부 다 해주거든요. 그럼 노화 속도가 나옵니다. 노화 속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1.26이 나왔네? 그러면 제가 지금 57인데 내 몸의 나이 이게 내 거라면 내 나이가 77이에요. 그럼 조만간에 어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집보다 병원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알면 어때? 나 싫어. 나 이거 1로 만들래 1로. 그래서 내 나이만큼이라도 살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그 시장이 아메이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난 좀 젊게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럼 이거 0.8로 낮추면요. 0.5로 낮추면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이걸 AI가 해준다고. 이 서비스를 아메이가 최초로 시작을 한다고요. 기대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신호등으로 딱 분류를 해서 내가 근육은 어떻고 면역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내 몸의 지표를 만들어주면 뭐 하면 돼요? 상담하면 됩니다. 누구랑? 이 검사를 추천해 주신 분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데부터 빨간불 온 것부터 제 몸을 관리해서 노화 속도도 줄여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의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이게 바이오 플랫폼이죠.
이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회가 이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좋은 거는 추적 이력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내가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앱으로 다시 돌려보니까 관리해가고 돌려보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이걸 추적 이력할 수 있다. 데이터를. 여기 있는 모든 점 하나하나가 한 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나를 집어넣는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쫙 돌려가지고요. 이때까지는 한 알 드세요, 두 알 드세요, 세 알 드세요.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세 번 드세요 했던 거를 뭐 한다고요? 네. 요렇게 먹던 거를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네. 지금처럼 드시면 되겠네요. 2배로 드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를 개인 맞춤형으로 전부 다 맞춰드린다고. 근데 아메이가 코로나 때부터 뭘 준비했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자동 정기 구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다 바이오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끝내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서비스 받아보실래요? 네. 그리고 똥검사는 해보실래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는 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고 싶다. 뭐가 중요하냐. DNA 바뀌면 안 돼. 이거는 유지 보수 잘해야 돼. 안 바뀌니까. 근데 DNA를 가장 잘 보호해 주는 거는 황산화밖에 없어요.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은 어디에 많아요? 예, 재배한 거에 없어요. 노지에서 자란 거에 많아요. 아메이가 생태계 농법으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노지 재배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제일 많아서 9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파이토케미칼의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는 뉴트리라이트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앞으로 건강하려면 마이크로바이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누가 제일 먼저 잘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아직 데이터베이스 확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이미 3년 전에 아메이는 뭘 했다고요? 마이랩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후 비교된 게 너무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 수명 시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근데 이거에 제일 많은 기술 데이터베이스는 아메이가 다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산을 버는 일이고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같은 연금 같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이거 돈 어떻게 돌아가? 돈이 어떻게 주는데? 많이 줘? 작게 줘? 돈에 대한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먼저 했다고 돈을 많이 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제품의 금액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이분이 제일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냐? 이분은 한 명한테 광고 유통을 했고 플랫폼 설명을 했고 이분은 2명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철저히 뭐다?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많이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모시고 오셨지만 그분보다 내가 수입이 평생 작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걸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구조라서 수익 구조도 한 번 더 모시고 오신 분한테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메이는 그럼 나 뭐 해야 돼? 나 뭐 해야 돼? 나도 돈 벌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법적인 부분은 다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시면 다 가르쳐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벽한 방법인데도 가르쳐 드렸는데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만두더라는 이야기죠. 완벽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안 하고 그만둘까? 주변에 아메이 물어보세요. 하다가 그만두신 분 엄청 많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방법 했는데 그만두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뭘까?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돈이 된다 하니까 그냥 몇 명한테 알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아메이에서 돈을 벌고 싶다, 연금 벌고 싶다, 미래 준비하고 싶다, 자식한테 상속시켜주고 싶다, 그런 자산을 만들고 싶다 하면 1번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내가 변화를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근데 도전한다, 변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보다 기꺼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는 건. 처음 하는 일인데 당연히 힘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에 쉬운 일은 없어요. 맞죠? 그건 우리가 살아보면서 다 느끼지 않아요? 다른 일도 처음 하는 일에 쉽지 않고요. 이만큼 보상을 주는데 안 힘들 수는 없어요. 아메이가 막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쉽게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해볼래.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나 투자해볼래. 내 시간, 내 노력 투자해볼래. 이 마음이 드신다면 진짜 그 노력을 해서 뭐가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메이를 스타트하고요. 1년 만에 SP라는 걸 했고 엄마 생활비를 드렸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PT 계속 1000만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파운더스 PT였는데 그게 계속 한 4년을 유지했어요. 다이아몬드 안 되고 싶었냐면 되고 싶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SP 되고 싶죠? 잘 안 되죠? 그래서 맨날 SP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또 열심히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요. 왜 안 됐는지를. 왜냐하면 저는 엄마 생활비가 꿈이었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너머의 꿈이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너머의 꿈 다이아몬드는 그냥 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 정도 마음으로는 성공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때요, 또 뭔가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꿈꾸고 꿈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사라지는,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무조건 해야 되겠다, 다이아몬드. 이번에 진짜 죽어도 핀업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황은 똑같았어요. 내 주변에. 내 파트너 숫자도 똑같았고 소비자도 똑같았고 그렇다고 정수기를 누가 더 사주는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사람이 느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 3년, 6년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10년 하신 분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언제 먹느냐부터 시작하고 해서 그 스타트로 3년이면 누구나 다이아몬드 쪽은 할 수 있다. 이게 아메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차피 시간은 가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해치우자. 지금 딱 마음 먹고 조금 힘들면 어때? 3년 뒤에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뀔 건데. 이런 마음으로 마음 먹고 도전해 보신다면 지금부터 3년 어마어마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시고요. 제 강의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시고 주시는 자료도 좀 보시고 최소한 10번은 이곳에 와서 좀 들어보시라고. 진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인생을 거는 일에 한 번 듣고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10번은 들어보세요. 긴가민가 10번 들어보시고 해볼까? 10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신중한 이 기회를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시고 여기서 모든 분들이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